명품 신발은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 역사상 가장 비싼 신발이 되겠습니다. 비싸더라도 좀 안전하고 마음에 드는 신발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혹시라도 만일에 있을 불의 사고가 났을 때 내 몸 안 다치는 게 제일이거든요. 이깟 신발 뭐 돈 벌어 다시 사면 되잖아요. 몸이 멀쩡한 게 중요하지. 이거 부츠 살 때도 제 와이프는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허락보다 용서가 쉬우니까. 스펙도 끝판, 가격도 끝판, 레빗의 익스페디션 GTX 끝판왕 어드벤처 바이크 부츠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행기 예단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맘 먹고 지은 바이크용 어드벤처 부츠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언박싱할 게 별거 없긴 하지만 같이 박스를 까고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는지 제품을 살펴본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 제품의 디테일들을 좀 하나하나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FC 모토에서 구매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국내에는 알아봤는데 레빗 정식 수입사가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은 수입 계획이 없다고 제가 안내를 들어가지고 구글링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FC 모토를 알게 돼서, 또 여기서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많은 한국인 유저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직배송까지 해줘갖고 구매를 하게 됐고, 뭐 다른 사이트도 몇 군데 있긴 했는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결정적으로 사이즈가 없어서 FC 모토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 가격은 10% 할인 쿠폰을 받아서 570유로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여기에 배송비가 3, 4만 원 정도 드는데 저는 그냥 빨리 받고 싶어서 DHL 익스프레스 배송을 해서 월요일날 주문해갖고 수요일날 관세 내고 목요일날 집으로 바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송비가 57유로 정도, 7만원 중반대, 한 8만원 좀 못 미치게 결제를 했고요. 이렇게 인보이스까지 같이 동봉을 해주고 이메일로도 보내줘서 세금 납부도 빠르게 바로바로 하고 아주 빠르게 배송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매가는 환산해 보니까 배송비까지 570유로인데 80만 2만원 중반대에 카드 결제가 승인이 이루어졌고, 관세를 81,230원 그 정도에서 총 비용은 90만원 좀 넘게 들었어요. 국내에 스펙은 다르지만 동일한 레빗 익스페디션 부츠 H2O 모델이 88만원인 걸 감안하면은 신상 부츠를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한 거죠. AS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제품을 배송을 받았고, 사은품 선택하는 게 있어 갖고 쓸만한 게 딱히 없어 보여서 멀티 스카프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사은품이니까 그다음 퀄리티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FC 모토 로고가 새겨진 멀티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자, 개봉을 하기 전에 보면은 여기에 스펙이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모델명은 레빗 부츠 익스페디션이고 GTX 고어텍스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컬러는 그 H2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단일 컬러로 통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그레이 컬러, 제일 기본 컬러죠. 이 컬러가 정해졌고, 디자인은 네덜란드에서 했고, 메이드인 생산국은 로마니아,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제품 이미지 하단에 보면은 고어텍스, 비브람, 보아, 시소프트, 오소라이트 좀 대표적인 브랜드가 표식이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최상급 부츠가 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해볼까요? 포장 상태는 매우 심플해요. 뭐 100만원짜리 부츠 치고는 너무 허접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심플하게 비닐, 그리고 제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종이도 구겨 넣어놨고, 부츠끼리 쓸리지 않게끔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고, 부츠 꺼내면 한쪽에 이런 택들이 달랑달랑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보면은 뭐라도 더 있으면 좋겠지만 딱히 없고, 무슨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는데 기능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 정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사이즈는 43 사이즈를 선택을 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센치로 환산하면 한 275 정도 되는데 42.5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얘는 1단위로 생산을 해서 42다음 바로 43이더라고요. 42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화를 265를 신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타이트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더 여유 있더라도 한 사이즈 큰 43을 택했고,
뭐 등산화 이런 것들은 이미 43을 신고 있어서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좀 되긴 했지만 그냥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잠깐 시착해봤는데 조금 넉넉한 감은 있는데 차라리 나은 것 같긴 해요. 좀 두터운 양말을 신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제품의 택을 좀 살펴보면은 고어텍스는 뭐 대체 불가죠. 네, 고어텍스 오소라이트. 이거는 인솔 등산화에서도 많이 보이는 메이커예요. 부츠에 대한 스펙. 아직 제가 바이크 용품을 제대로 읽을 줄 몰라서 모르겠는데 바이크 그림 이렇게 있고 안전등급 있잖아요. 둘둘둘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이 1번하고 2번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의 너무 하드하지 않고 너무 가볍지 않은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관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명칭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 유명한 이태리, 유럽 쪽의 등산화들과 비슷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밑에부터 보면은 등산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재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등산화 같은 경우는 돌부리를 많이 찌이다 보니까 발을 다치지 않게, 그리고 등산화 앞코가 까지지 않게끔 소모 플라스틱이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얘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부드러운 고무의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는 노면을 걷는다기보다는 보통 바이크 위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 앞코 부분에 보면 기어 시프트 조작이 부드럽도록 디자인도 되어 있고 부드럽고 단단한 고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윗부분들은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소재는 제가 알기로 슈퍼 패브릭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질기고 강하고 튼튼하고 가볍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구성을 지닌 소재로 알고 있어요. 그 위에 오돌토돌한 부분들이 슈퍼 패브릭의 내구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얘는 대부분의 이런 바이크 부츠는 버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버클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뭔가 낯익은 와이어들이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등산화에도 있고 자주 신는 클릿 슈즈, 사이클 슈즈에도 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뭔가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니 뭔가 좀 말이 많았는데 요즘엔 더 개선이 또 많이 되고 정말 쉽고 편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면은 없는 거를 되게 불편해서 잘 안 신게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지면은 끊어질 위험이 있지만 항공기급의 와이어를 사용을 해서 아주 튼튼한 걸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제가 신고 있는 클릿 슈즈나 등산화보다는 확실히 굵은 형태의 와이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옆부분이죠. 벨크로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뜯으면 보아 클로저가 나타납니다. 보아 클로저도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크고 큰 만큼 더 힘있게 조일 수 있고 벗을 때는 툭 당기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벗어진 형태입니다. 기존 H2O 부츠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츠의 단점들을 좀 많이 보강을 했다고 해요. 이런 클로저가 되어져 있는 부분, 기존에 이게 없어서 안에가 나중에 손상돼서 구멍이 나고 했다는데 이런 보강제들이 되어 있고, 신발도 클로저를 푸는 것만으로도 확 벌어져서 쉽게 신고 벗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고어텍스는 밖에 아니라 이 안에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내피와 고어텍스로 되어 있어서 방수는 기본이고 투습도 원활하고 신는 내내 발을 쾌적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안쪽에는 고어텍스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고어텍스가 보면 대부분 발바닥은 인솔이 들어가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얘는 발바닥 깊숙한 곳까지 고어텍스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등산화도 그렇고 신발도 보면은 이런 부분까지 처리 안 되어 있는 신발이 많거든요. 확실하게 최상급 부츠답다. 오소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항균이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박테리아 증식 억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인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일단 위에 보면은 정강이 쪽을 아주 튼튼하게 보호해 주게끔 안에 보호대가 들어 있어요. 겉에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부츠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앞에 정강이 부분이랑 뒤꿈치 부분도 여기 DSF라고 다이나믹 서포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넘어져서 바이크에 깔리거나 했을 때 부상을 방지해주는 아주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같으면서도 일반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고 엄청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독특한 점이 부츠 이렇게 높은 거 신으면은 이 발목 부분이 꽉 조여서 걸을 때나 뭔가 자세가 엉성이잖아요. 굽힐 때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발목 부분이 움직일 수 있게끔 되게 유연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제공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심하게 꺾이지 않게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뒤꿈치 부분도 다 전체 딱딱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부분은 좀 소프트한 소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정강이, 종아리, 발목,
목, 복숭아뼈 있는데, 그리고 이 뒤꿈치, 요 아래 발바닥 있는 부분까지 다이나믹 서포트 프레임이 두루두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신발이라는 느낌이 확 들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비브람 아웃솔. 등산화에서도 요즘 수입 등산은 다 비브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브람도 소재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초반에 이제 국내에 들어온 거는 바위를 밟으면 미끄럽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제일 최근에 등산화 쪽에서는 메가그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에이펙스라는 모델인데 정보가 딱히 없더라고요. 근데 특정 등산화에도 사용이 될 만큼 비포장길이나 이런 노면에서 적당한 접지력을 보여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츠를 신고 바위를 밟을 일은 없으니까 비포장 인도나 이럴 때 다닐 때는 전혀 부족함 없는 그립감을 제공하는 이태리의 유명한 비브람. 딱 노란 탁지만 봐도 저 신발은 고급 신발이구나 라는 게 느낄 정도로, 아래 패턴도 아주 잘게 잘 되어 있고, 발을 디디는 부분, 그리고 바이크 패그에 발을 얹었을 때 지지하는 부분, 뒤꿈치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뒷굽도 높다 보니까 2cm에서 3cm 정도는 키가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는 바이크가 KTM 390 어드벤처인데, 제 키가 176인데도 저는 그리고 다리가 그래도 좀 약간 긴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발 착지가 되긴 되지만 뒤꿈치를 들 수밖에 없는 높이인데, 이 신발을 신으면은 뒤꿈치가 운 좋으면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닿지 않더라도 좀 더 편하게 양발 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은 바이크에 닿는 부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웨이드 소재로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자꾸 만지고 싶을 정도로 아주 고급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급 소재는 그냥 다 갖다가 발라버린 그런 바이크 부츠고, 이 부츠를 구매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드벤처 바이크를 구매를 하고 차근차근 이제 계획된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츠를 샀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사이드백 뿐인데, 이 부츠도 찾아보니까 종류가 참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엔디로 부츠를 봤었어요. 제일 유명한 알파인스타 테크 7, 10까지도 보고, CD 제품이 좋다고 해서 CD 크로스파이어 제품도 보고, 입문 입장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상태 좋은 중고로 좀 알아볼까 하고 막 찾았는데 마땅한 매물이 잘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엔디로 부츠는 방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방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어드벤처 아닙니까? 산길을 탈 일은 잘 없지만 저는 모토 캠핑이 목적이고, 계곡길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어쨌든 운동화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고어텍스가 적용된 방수 신발을 거의 선호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면서 방수가 안 된 부츠를 산다는 건 저한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 국내에 유통되는 어드벤처 부츠들이 뭐가 있을까 좀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딱 손에 꼽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저렴한 가성비 좋은 제품 포르마 제품이 있었고 30만 원대, 그 다음에 제 지인분이 중고로 정말 상태 좋은 거를 저렴하게 샀다고 했던 CD도 사이클 쪽에서도 꽤 유명하거든요. 근데 바이크 역시 꽤 유명하더라고요. CD의 어드벤처 부츠, 고어텍스가 적용된 점은 참 마음에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디자인이 좀 제가 타는 어드벤처 바이크와 약간 안 맞는 느낌? 너무 좀 클래식한 느낌? 그 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구매를 좀 미뤘고, 가격대는 60만 원대로 새 제품도 괜찮았고, 중고도 찾아보면 30만 원대, 40만 원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취향이 딱 확고한 성격이다 보니까 일단 제 눈에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성이 안 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CD를 일단 패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본 게 클라임 제품이었어요. 그 제품도 이태리 브랜드고, 얘도 로마니아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로마니아 생산으로 알고 있고 유럽 생산으로 알고 있어서 좀 괜찮은데, 가격대도 66만 원에 고어텍스도 적용돼 있고, 그 제품도 보아 클로저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발목 쪽은 버클 타입이고 보아 클로저가 뒤쪽에 달려 있어서 그 제품도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괜찮다고 봤는데, 걔도 결정적으로 색감이나 디자인이 약 투박하달까? 그래서 새 제품이 6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투박한 TD나 포르마보다는 괜찮았지만 그래도 그 느낌이 뭔가 제 그 욕구를 채워주기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레빗이었는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형태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88만 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수는 되는데 고어텍스가 아니었어요. 이 고어텍스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의류 브랜드들이 방수와 투수 성능을 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인지도 부분도 있지만 성능을 그만큼 끌어올릴 수 없는 게 사실이라서 고어텍스를 결국에 최상급 제품들은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신뢰도가 두텁게 쌓이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 고가의 제품을 사는데 고어텍스가 빠진다?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거밖에 선택지가 정말 없나,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뭔가 하나 제품에 빠져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은 진짜 쥐잡듯이 구글이든 네이버든 유튜브든 다 찾아보는 성격이거든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고어텍스가 적용된 부츠가 있네? 근데 왜 국내에는 없지? 작년에 어떤 분이 딱 요 제품의 요 사이즈를 직구를 해서 착용을 해보시고 발에 안 맞아서 정말 싼 가격에 방출한 중고 거래 게시물을 보고 타이밍이 정말 아쉽다. 그때는 바이크에 애정도 없을 때라 좀 이거 사가신 분은 정말 득템하셨구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국내에서 어쨌든 구하지 못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구글링 하다가 판매하는 사이트를 알게 돼서 결국에는 직구까지 하게 됐는데, 할인이나 이런 부분 없이 생돈을 다 주고 10% 쿠폰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떤 제품이든 다 그냥 주는 쿠폰이라서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 거의 생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이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이후 FTA가 돼서 관세 15%죠. 관세를 안 물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아주 큰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이 FC모터에서 구매할 때 매번 인보이스에 어떤 이런 문구나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는 알아서 다 그냥 해서 보내주나 봐요. 그래서 관세사에서도 연락 와서 8만 얼마 입금하시면 바로 출고됩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배송비까지도 관세 포함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품값과 배송비에 준해서 계산해서 나온 관세 금액 한 10%를 납부를 하고 한 90만 원 초반대에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래도 너무 진짜 비싸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제품을 사서 신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중복 투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고, 뭔가 하나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고 마음에 드는 거를 사야 5년을 신든 10년을 신든 그때까지 못 신을 수도 있겠지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해야 정말 잘 산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계속 사야지는 했었는데 사실 이 큰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좀 장비들을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 구독자님이시라면서 피엘라벤 캡 엔듀런스 3 올려놓은 거를 연락을 주셔서 바로 쿨하게 입금해 주시고 진짜 1분도 안 돼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태서 이 부츠를 살 수 있게 돼가지고 제 텐트 구매해 주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만족하고 잘 사용하는 텐트였는데 이제는 이제 가족이 전체가 다 다니다 보다 보니까 아깝지만 방출을 한 제품이었거든요. 저의 추억이 담긴 텐트와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품 구매해 주신 구독자님께 덕분에 부츠를 살 수 있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요 부츠를 이렇게 사서 맨날 신는 신발은 아니긴 하지만 정말 만족하면서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등산하든 신발이든 많은 신발을 샀는데, 저는 운동화 같은 경우도 보통 나이키 가서 한 70% 할인, 한 5만 원대 제품, 신발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쉽지 않을 정도로 신고 다니고, 등산하는 이제 취미 쪽이고 테크니컬한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비싼 신발을 샀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비쌌던 신발은 제 기억에 한 70만 원, 80만 원 초반에 빙벽화였던 것 같아요. 그 신발은 이제 빙벽을 입문할 때 신고 신을 일이 없어서 작년에 방출을 했는데, 명품 신발은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 역사상 가장 비싼 신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비싸더라도 좀 안전하고 마음에 드는 신발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혹시라도 만일에 있을 불의 사고가 났을 때 내 몸 안 다치는 게 제일이거든요. 이깟 신발 돈 벌어 다시 사면 되잖아요. 몸이 멀쩡한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너무 신고 나가고 싶은데 출퇴근할 때 신을 수도 없고 제가 최근에 인도를 다녀오면서 어드벤처 부츠가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운 좋게 넘어지거나 하진 않고 재밌게 잘 즐기고 오긴 했지만 항상 발목이 좀 너무 휑하던 느낌이 받아서, 앞으로의 일정에 저와 이제 함께 하게 될 레빗 익스페디션 GTX 부츠를 여러분과 함께 언파킹을 하고 제품의 디테일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 부츠를 이 돈 주고 사게 됐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2007년도에 스쿠터에 입문하고 사고가 나면서 바이크를 접게 됐는데, 그때의 가장 저한테 고가 장비는 RI RX7 RR4였거든요. 처음에는 그 헬멧 거의 그때도 한 70만 원 가까이 준 것 같은데, 미친놈이라고, 지금은 와이프, 그때는 여자친구였지만 그 소리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또라이냐고 이런 소리 들었는데, 80km 속도 커브에서 한번 빗길에 넘어지고 나서 몸 하나도 안 다치고 무릎에 스크래치 살짝 나고 이제 헬멧의 턱이랑 뒤랑 다 긁히고 난리난 걸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서 비싼 값을 하는구나,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츠 살 때도
제 와이프는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허락보다 용서가 쉬우니까 그냥 열심히 벌어서 또 열심히 갚고 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상세 후기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신호 보고 바이크에 대한 지식도 좀 더 쌓고 다른 제품들의 정보도 좀 같이 수입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품 실착 후기 또 한번 남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도 항상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안전장비에는 돈을 안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부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두서없이 나눠봤고요. 바이크 부츠, 어드벤처 부츠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사이즈가 넉넉히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이 제품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저는 일단 퀄리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FC 모토에 접속하셔서 10% 할인 쿠폰 받아가지고 기본 배송은 한 보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저는 그냥 익스프레스 받았는데 빨리 받고 빨리 하루라도 먼저 씻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FC 모토 이용 방법 모르시는 분은 저도 처음 이용해봤는데 어렵진 않더라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설명 가능한 부분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기회가 닿는다면 필드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